네, 안녕하십니까. 김능구의 전국 진단입니다. 이제 총선 진단이 총선이 끝나면서 이제 그 매듭을 지었고요. 이제부터는 전국 진단이라는 이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에 주제는 역시 그 총선입니다. 이게 지난 총선, 지난주에 뭐 무섭고 두렵다 라는 이야기가 그 총선 승리를 이끈 팀에서 나왔을 정도로 그 선거 결과는 국민들한테 센세이션 했습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했는데 21대 4.15 총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라는 새에게 왼쪽 날개에 힘을 실어준 모습입니다. 이번 그 21대 총선은 우리는 한국 정치에서 정초선거가 될 거다, 혹은 정초선거가 돼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정초선거란 것은 정치 지형의 변화를 갖다가 획기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선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87년 6월 대항쟁 이후에 그리고 헌법이 개헌되고 나서 벌어졌던 이 18대 총선, 18대 총선이 어찌 말하면 그 이후에 30년간 지속됐다 할 정도로 그런 성격을 띄었죠. 각 지역주의에서 기반한 정당들이 어떤 자기 세력을 중심으로 여야 간에 나눠져서 또 붙었다, 이렇게 정치를 풀어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1대 총선의 정초선거는 190대 110, 범진보가 190, 범보수야당이 110이라고 그럽니다. 190대 110. 대한민국 정치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주당만으로는 180석인데요. 이 180석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패스트 트랙을 올릴 수 있는 게 180석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4+1로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렸었습니다. 유치원법 같은 경우는 결국 통과 안 돼서 이 4+1로 그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80석을 민주당의 한 당이 그 자체적으로 지역구와 비례의석을 합해서 확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180석의 민주당은 이제는 개헌을 빼고 거의 모든 일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야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고, 법안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드린 대로 패스트트랙에 걸면은 330일이면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는 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서 가반 찬성으로 의결되는 거죠.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10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수준이라고 강조했듯이 우리 헌정사에는 처음 있는 혁명적 변화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또 역으로 본다면은 이제 국정 운영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 여당이 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죠. 총선 승리에 절대적 영향을 주었던 코로나19의 대응은 전 세계가 이렇게 감탄했듯이 현 정권의 유능한 이미지, 뭔가 성과를 준,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가 국민과 국가의 사이에서 정부가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국민들한테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준 그런 경험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비판이 항상 어떤 그 국민의 이 민의와 거의 같이 갔던 적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이번 선거는 이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으로 해서 이전에 우리 있었던 메르스라든지 사스라든지 이때와는 전혀 다르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보고했고,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심해서 이를 풀어내고, 그리고 다소간에 어떤 문제 제기가 있다 하더라도 원칙을 지켜냈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 진보는
예를 들지만 도덕적이지만 깨끗하지만 무능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비용도 노무현을 내걸고 성립된 문재인 정부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큰 게 무능이었습니다. 무능. 그래서 그 이후에 나왔던 진보 진영에서 나왔던 게 항상 유능한 진보를 갖다가 내세웠죠. 그런데 그 성과를 이번에 코로나19 대응을 통해서 온 국민들한테 세계적으로 입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능함, 국정 운영의 유능함이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걸 제대로 해라. 똑바로 해라. 라는 국민들의 이 판단 아니었을까요? 이번 총선을 결과를 바라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서도 선대위 해산식에서 압도적인 승리에 대한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을 오히려 강조했습니다. 2004년도에 2002년도에 노무현 탄핵이 국회에서 이루어졌어요.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어졌지만, 그리고 나서 2004년 총선 때 흔히 말해서 탄핵 역풍이다 이래가지고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하게 됩니다. 152석의 단일 가반 여당이 만들어졌죠. 이때도 진보 세력은 그때도 처음으로 국회에서 가반 정당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4대 개혁 입법 과제를 추진했었는데 강경파들이 야당이 아니라 열린우리당, 여당의 강경파들이 명분론이 득세하면서 이전에 아마 이부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이 한번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 최근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때 실제 국가보안법에서 가장 많이 적용됐고 반정부 세력의 어떤 족쇄를 걸었던 7조 고무찬양 부분에 대해서는 7조를 없애는 걸로 당시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랑 합의를 본 겁니다. 그 합의를 본 것을 갖다가 국회 로텐드 앞 농성을 하면서 강경파들이 엎은 거죠. 개정이 웬 말이냐? 폐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아마 이 50대 이상은 선명하게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 책임론으로 또 여당 내부도 분열되고 결국은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대통령 임기 끝까지도 못 가고 새로운 대통합신당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대위 해산식에서 이 이해찬, 이낙연 두 선거 승리 투톱이 겸손한 자세와 함께 코로나 국난과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정책 우선순위를 강조한 것은 더불어시민당 우이종 대표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운운하는 등 섣부른 개혁 의제 제기에 대한 교통정리 뜻도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 정치 지형 나아가서 메인스트림 주류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정초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정부 여당이 명심해야 될 부분은 이게 정부 여당이 스스로 잘해서 민주당이 스스로 잘해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되새겨야 하며 이러기 위해서 일방적인 국회 운영의 유혹은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4번의 선거에서 연속해서 승리한 것도 처음이죠. 총선과 2016년 총선, 17년 대선, 18년 지방선거 그리고 이번에 이 총선 4번의 선거에 연속해서 승리했다는 사실은 분명 대한민국 정치 주류가 보수에서 진보로 바뀐 흐름을 증명해 주고 있지만 그 흐름을 인정하고 선거 전략의 변화를 도모하지 못한 보수 세력의 실책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희가 분석한 바로 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진보와 보수가 190대 110의 비중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탄핵 이전 구성된 국회라는 한계가 있었지만 과연 촛불 시민과 국민들한테 부응할 만큼 부응해서 그 결과로 180석 1당으로 자리 잡은 만큼 혁신적이고 주도적 모습을 보여주었다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수적 우위에 의존하기보다는 진보 본연의 미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설득과 타협으로 이끌어가는 리더십, 이것이 21대 국회의 기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일반적 국회 운영과는 별도로 촛불에서 총선까지 확인된 민의를 실천에 옮기는 그런 차원에서 일련의 개혁 입법은 명확한 로드맵을 갖고 신속하게 완성해야 된답니다. 봅니다. 이제 더 이상 미래통합당이 반문재인을 외치면서 수구적 선동에 의해서 반드시 우리 역사를 새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해야 될 개혁 과제를 갖다가 발목 잡는 일은 못할 것이고, 이제 그 완수의 책임은 이제는 야당 탓이 아니라 온전히 민주당에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찰개혁과 사법부 개혁, 언론개혁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투명하게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본질적인 문제의식에 근거한 치밀한 논지를 준비하여 국민을 직접 설득하는 절차도 고려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의 절대 반지를 얻은 민주당은 야당을 파트너로서 존중하고 리드하는 모습을 견지하되 개혁 입법은 보다 과감하게 추진해야 되고 그 성패가 바로 2년 뒤의 대선을 통해 평가받는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총선 승리로 레임덕에 대한 우려는 사라졌지만 8월 예정 전당대회를 거치며 이제는 차기 대권이라는 이슈로 관심이 옮겨질 것입니다. 시대 흐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현 정부와 민주당이 재창출하고자 하는 차기 정권의 역할을 본다면 당연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정점을 찍고 있지만 촛불로 탄생한 정권에게는 국민 통합 이전의 과제가 우선순위로 주어져 있고 그것 또한 역사적 소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토양 위에 새로운 국민 통합의 시대를 어떤 모습으로 열어갈지는 차기를 준비하는 당과 유력 주자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그대 여당 민주당이 새로운 정치적 기득권의 온상이 될지 오랜 시간 큰 역사의 물줄기를 열어가는 역동적 주체가 될지는 향후 차기 대선까지의 행보가 결정할 것입니다.